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 괴롭힘 등을 당해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남학생 역시 쌍폭으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한 사안, 즉 이제 남학생에 대해서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 남학생에게 사모 등 조치가 내려졌고, 그다음에 신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쌍폭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치 없음, 즉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경정 통보서를 보시면 뭐 이렇게 지금 이건 신고 당한 사안입니다. 당한 사안인데 이렇게 오해를 받도록 말한 것, 때렸다고 거짓말한 것, 사과하지 않은 것, 뭐 옆구리 주고 툭 지나간 것, 친구에게 험담을 한 것, 이런 거를 신고를 했는데 상대편 학생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객관적인 증거 확인이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결정함, 즉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치 없음. 그 다음에 이거는 상대 학생을 신고한, 즉 가해 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출구를 막고, 그다음 가로막고 신체적 접촉한 거, 그래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보시면 사모 조치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안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 사안 각색한 거니까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A 양은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같은 반 B군이 A 양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외모 비하하는 말을 하고 길을 막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양은 B군이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으나 B군의 장난은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A양의 집에까지 쫓아와 A양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양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에게 말을 했고 부모님은 이제 이를 학교에 알려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A양이 학교에 알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얼마 뒤 B군은 A양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서 A양을 오히려 쌍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A양은 B군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고를 하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A양과 함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B군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학교에 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A양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친구들의 진술서, 그 다음에 아파트 뭐 CCTV 영상, 그 다음에 그 뭐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런 법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주장한 거는 일부고 뭐 더 디테일하게 주장을 했지만 좀 크게 말씀드리면 B군은 A양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길을 강압적으로 막아 폭행을 행사하는 등 A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점, A양은 B군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 B군은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의적으로 A양을 학교에 신고하였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양은 피해 학생이다. 이므로 B군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A양에게 조치 없음을, 그 다음에 A양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B군에게 사모 이상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이 피해 상황 등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A양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에 대해서 연습을 해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당한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을 피해 학생으로 보아 B군이 A양을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조치 없음을, 그 다음에 A양이 B군을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B군에게 사모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봤던 위에서 봤던 조치결정 통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교육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내용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관련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 관련 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한 뒤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억울하게 쌍폭이 문제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억울하게 쌍폭 걸려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저한테 불복 절차 진행하고 싶다고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조금만 잘 대응했으면 이제 뭐 조치 없습니다.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가 충분히 나올 만한데 이제 대응을 좀 잘못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나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조사기 하는 내용이나 범위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어필하고 그 다음에 피해 받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 그대로 특히나 이제 쌍폭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조치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편 학생에게 이제 조치를 내리고 엄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꼭 확인하시라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국에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